그냥 가렵기만 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겉으론 아무 이상도 없었죠. 그런데 그 가려움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어르신의 작은 증상에서 시작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가려움 하나가 생각지도 못한 병의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려움이 저를 살렸어요. 만약 그냥 넘겼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몸 어디가 자꾸 근질거리시진 않으신가요?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늘 같은 자리만 가려운,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졌나 보다 하고 넘기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특정 부위의 가려움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일 수 있는지, 생명을 지켜낸 실제 사례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분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수자님, 73세, 경남 진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밥 짓고 마당 쓸고 주말에는 텃밭도 돌보는 정정한 할머니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셨고 큰 탈 없이 살아오셨던 분이죠. 건강검진도 2년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른쪽 어깨뼈 근처가 계속 간지럽기 시작했답니다. 땀이 찼나 싶어 씻고 파우더도 뿌려보고 침대 시트도 바꿔보았지만 가려움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이수자님은 그저 나이 들면 이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셨죠. 문제는 가려운 자리가 딱 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어깨뼈 근처, 손이 잘 닿지 않는 그 부위. 며칠만 그랬다면 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그리고 6달이 지나도 그 자리는 여전히 근질거렸습니다. 밤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가려움이 더 심해져서 뒤척이게 되고 잠이 들었다가도 긁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밤. 피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속에서 뭔가가 근질거리는 듯한 느낌. 그 가려움 때문에 짜증도 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걸 느꼈답니다. 그 무렵 밥맛도 떨어졌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는 날이 많아졌고요. 그러다 어느 날 어깨 아래에 거무스름한 멍이 잡힌 걸 발견하게 됩니다.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말이죠.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그제야 들었다고 하십니다. 지금 들려드린 이수자님의 이야기 혹시 낯설지 않으시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어깨나 등 한자리가 계속 가려운데 하고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수자님처럼 작은 가려움을 무시하지 않고 병을 조기에 발견한 5분의 사례를 차례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그리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상배님은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74세 어르신입니다. 40년 가까이 은행에서 일하셨고 정년퇴직 후에는 손자들을 돌보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죠.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저녁이면 음악 듣는 시간이 가장 큰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윤상배님에게 처음 이상 증상이 나타난 건 작년 초였습니다. 머리가 자꾸 가려운 겁니다. 처음에는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두피가 좀 당기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습 샴푸를 바꾸고 두피용 오일도 써보셨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가려운 자리가 늘 똑같았다는 겁니다. 정수리 근처 손가락 2마디만한 작은 부위. 그 자리가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근질거렸습니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밤이면 더 심해졌습니다. 자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긁고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손톱에 피가 묻어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윤상배님은 그때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기셨습니다. 피부과에도 가보셨지만 염증은 없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만 들으셨죠. 처방받은 약을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좋아지다가도 다시 또 도졌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다른 증상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하고 눈이 쉽게 충혈되고 멍이 잘 들었습니다. 잇몸에서도 자꾸 피가 났고요. 이상하게 자꾸 어지럽고 집중도 잘 안 되었습니다. 식욕도 줄어들고 활동이 귀찮아지면서 밖에 나가는 횟수도 줄었죠. 가족들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그래서 가까운 내과를 찾았고 혈액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윤상배님은 대학병원으로 옮겨 골수 검사를 받았고 결국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흔한 가려움이 이런 병의 신호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셨죠. 의사 선생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혈액 속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두피 같은 혈류가 풍부한 부위에서 신경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요. 그게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윤상배님은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메스꺼움, 통증, 온몸의 무기력감. 그런데 가족들이 곁에서 응원해 주었고 손자들이 그려준 그림을 보며 힘을 내셨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기적처럼 그토록 괴롭히던 가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사에서 의사 선생님은 정상 수치에 가깝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윤상배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가려운 게 제 목숨을 살렸어요. 그때 그냥 참고 넘겼다면 지금 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장순희님은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72세 여성입니다. 20대부터 미용실을 운영하셨고 은퇴 후에도 주말이면 동네 주민들에게 머리를 손질해 주셨답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손재주가 좋다고 동네에서 유명하셨죠. 작년 여름 장순희님은 이상한 가려움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등 한가운데 손이 잘 닿지 않는 부위가 계속 간지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땀이 차서 그런가 싶어 하루에 2번씩 샤워도 해보고 파우더도 뿌려보셨습니다. 매트리스도 바꾸고 시트를 삶아 빨아도 봤지만 가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만, 오직 그 한 부분만 계속 간지러웠던 겁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잠을 자려 누우면 그 부위가 근질거려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벽에 등을 비비거나 딸에게 긁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피부과에도 다녀오셨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보습제와 연고를 발라도 며칠 좋아지다가도 다시 원점이었죠. 가려움은 계속됐고 그 무렵부터 속도 더부룩하고 입맛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장순희님은 내 나이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건강검진을 권유했고 결국 검진을 받게 되셨습니다. 검진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높았고 복부 초음파에서 췌장 쪽에 이상이 발견된 겁니다. CT 검사를 통해 췌장 머리 부분에 작은 종양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췌장암.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병이죠. 다행히 발견이 빠른 편이었고
장순희님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담즙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피부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고요. 등 가운데가 가려웠던 건 바로 그 영양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항암 치료도 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으셨답니다. 가렵지 않네. 그토록 괴롭히던 가려움이 사라졌던 겁니다. 지금 장순희님은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시 미용실 앞 화단을 가꾸고 계십니다.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준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호님은 전라북도 군산에 사시는 75세 어르신입니다. 퇴직 전에는 동네에서 유명한 체육 선생님이셨습니다. 한때는 씨름도 하셨던 분이라 체격도 크고 늘 건강하단 말을 자주 들으셨죠. 그런데 1년 전부터 백성호님은 말하기도 민망한 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항문 근처가 자꾸 가려운 겁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면 치질 하나쯤은 다 있지 하며 넘기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부위는 누구에게 말하기도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혼자 약국에 가서 치질 연고를 사다 바르셨습니다. 문제는 그 가려움이 쉽게 낫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에 누우면 더 심해졌고 무의식 중에 긁다가 속옷에 피가 묻어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좌욕도 하고 섬유질 많은 음식을 먹고 변비약까지 챙겨 드셨지만 가려움은 점점 더 심해졌고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변을 보는데 검붉은 피가 같이 나왔던 겁니다. 그 순간 백성호님은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암일 수도 있나? 드디어 병원을 찾으셨고 직장 수지 검사 후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직장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항문에서 4cm 위쪽에 자라 있었고 그게 신경을 눌러 가려움을 유발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더 늦었으면 항문을 절제해야 했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백성호님은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도 잘 견디셨습니다. 지금은 가려움도 사라졌고 건강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가장 감사한 건 부끄러움을 참지 않고 병원에 갔던 용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들이 보통 그런 건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병을 키우는 길이더라고요. 지금은 친구들에게도 늘 말씀하신답니다. 그런 부위라도 계속 가렵다면 꼭 병원에 가봐라.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 있다고요. 이수남님은 충북 청주에 사시는 78세 어르신입니다. 오랫동안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셨고 퇴직 후에는 공방을 열어 그림을 그리며 지내고 계셨죠.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에 건강도 늘 잘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 왼쪽 종아리 앞쪽이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겨울철 건조함 탓이겠거니 하며 보습제를 발라보셨지만 이상한 건 오른쪽은 멀쩡한데 왼쪽만 계속 간지러웠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히 같은 부위만. 마치 안에서 뭔가 간지르는 듯한 느낌.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그 증상이 몇 주, 몇 달을 이어지자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누우면 가려움이 심해졌고 잠을 설칠 때가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평소 즐기던 산책도 힘들어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면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4kg가 빠졌다고 합니다. 밤에 땀도 자주 흘렸고 무엇보다 전처럼 집중이 안 되고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이수남님은 결국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고 내과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CT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되었죠.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림프절이 커져 있었고 정밀 조직 검사 끝에 림프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림프종은 면역세포의 이상 증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액암의 일종이며 종종 피부나 신경 말단에 염증성 물질을 보내 국소적 가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리처럼 신경이 예민한 부위에서 이런 신호가 잘 드러난다고요. 이수남님은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 4차 치료 이후 가려움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6차 치료가 끝날 무렵엔 체중도 안정되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3개월마다 검진을 받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왼쪽 다리가 계속 가려워서 이상했어요. 그게 병의 신호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참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려움 덕분에 일찍 발견할 수 있었죠. 오영숙님은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0세 어르신입니다. 젊었을 땐 바느질 솜씨가 좋아 동네에서 맞춤옷을 해주셨고 지금은 손자 손녀들 옷을 직접 만들어주는 따뜻한 할머니입니다. 오영숙님은 유방암 가족력이 있어서 매년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오른쪽 가슴 아래쪽 피부가 간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때문일까 해서 브래지어를 바꿔보고 세제도 바꿔봤지만 가려움은 계속됐습니다. 특이한 건 그 부분만 정확히 손바닥 크기만 한 부위가 계속 근질거렸다는 겁니다. 겉으론 아무 이상 없어 보였고 색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려움이 한 달, 2달 이어지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거울을 통해 그 부위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피부가 살짝 두꺼워지고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오렌지 껍질처럼 작고 미세한 움푹움푹한 느낌이었습니다. 오영숙님은 즉시 유방외과를 찾았습니다. 유방 촬영과 초음파 그리고 조직 검사를 받은 결과 염증성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런 유형은 혹이 만져지지 않아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피부로 신호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요. 오영숙님은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그 무렵부터 가려움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까지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신 상태입니다. 지금도 손녀의 원피스를 만들며 매일을 감사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가려움이 제게 한 말을 저는 다행히 귀담아 들었어요. 몸은 항상 먼저 말해주더라고요. 그 신호를 듣느냐 못 듣느냐 그게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5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윤상배님의 두피, 장순희님의 등, 백성호님의 항문 근처, 이수남님의 종아리, 오영숙님의 가슴 아래. 모두 위치도 다르고 증상도 조금씩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렵기만 했다는 것. 그 외엔 통증도 없었고 눈에 띄는 변화도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피부과에도 가보셨고 연고도 발라보셨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여러 차례 돌고 다른 증상들이 더해져서야 진짜 원인을 알게 되신 거죠. 5분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가려움이 자신을 살렸다고요. 만약 그냥 참고 넘겼다면 너무 늦게 발견해서 치료조차 어려웠을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몸이 조금씩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정상인 건 아닙니다. 특히 이상하게 계속되는 가려움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려움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가려움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특정 부위만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가려운 부위가 매번 똑같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가려움이 아니라 손바닥만 한 자리를 중심으로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연고를 발라도 낫지 않고 생활 습관을 바꿔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몸속 어딘가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식욕이 떨어지거나 쉽게 피로하고 체중이 줄거나 밤에 식은땀이 나거나 예전과 다르게 몸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증상이라도 꼭 말씀하세요. 특히 항문이나 가슴처럼 말하기 꺼려지는 부위라도 의사에게는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의사들은 매일 그런 환자들을 만납니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늘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몸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혼자만 아시지 말고 주변 어르신들, 친구분들께 꼭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가려움이 계속되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생활 속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